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소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황혼기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형제자매 관계 3가지를 오늘 제가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첫째, 돈에 눈먼 하이에나 부모님 유산 올인 관계. 이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가장 흔하고 비극적인 이유죠.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이 단 하나의 유산 때문에 서로에게 칼을 겨눕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생전에 공평한 기여나 관심이 없던 형제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명분으로 더 많이를 외치는 염치 없는 요구가 시작되면요.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온한 삶을 훔치려는 노골적인 약탈 행위예요. 나이 들어서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순간 그 형제자매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차가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가장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는지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앗아갈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왜 제가 그들을 돈에 눈먼 하이에나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들은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관심도 없던 돈에 부모님의 임종 후 갑자기 나타나 내 몫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부모님 봉양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거나 심지어 부모님의 마지막을 돌봐야 할 때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이들이 부모님의 재산 목록 앞에서는 갑자기 헌신적인 자녀 행세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모습인가요? 유산 분쟁은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 쌓아온 가족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신뢰에 대한 잔인한 파괴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입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집에서 자랐으며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돈이라는 단 하나의 폭탄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유산 분쟁은 그 후유증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노년의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형제에게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는 식의 감정적 협박을 가하며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부모님 생전에 몰래 증여를 받아놓고도 공평하게 나누자며 뻔뻔하게 나오는 염치 없는 태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탐욕만이 남은 하이에나의 눈빛이 됩니다. 더 최악은 부모님께 더 많은 봉양을 했거나 부모님 사업을 도왔던 형제가 정작 상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특별한 기여가 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건 당연히 자식이 할 일이었다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공격합니다. 그 순간 가족은 사라지고 오직 이해관계로 얽힌 차가운 법적 당사자들만 남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관계냐고요? 유산 분쟁이 시작되면 그 다툼은 길고 지루하며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만듭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설령 이긴다 해도 이미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잃은 뒤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은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집니다. 다시는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피를 나눈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는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온한 삶을 훔치려는 약탈자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탐욕 앞에서 그들의 본색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자비심은 버리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이성과 단호함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들의 탐욕에 바치게 될 겁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피해야 할 현실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감정적 흡혈귀 관계. 겉으로는 다정한 척, 힘든 척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감정적 흡혈귀 같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과 가정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들은 끝없이 자신의 불행과 문제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특히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내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과거의 희생을 끄집어내 현재의 의무를 강요하죠. 문제는 여러분이 이들의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계속해주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시간이 타인의 불행을 뒷수발하는데 전부 탕진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속 평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우울감에 빠뜨릴 수 있는 노년기의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교활한 덫, 바로 감정적 흡혈귀 같은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관계를 노년기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그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물리적인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평화와 에너지가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복잡한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소중한 내 가정의 행복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송두리째 빨아가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힘든 나라는 가면을 쓴 형제자매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니? 피를 나눈 가족인데. 혹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처음에는 정말 마음 아프고 가족으로서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이들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불행의 짐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며 여러분이 자신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기를, 해결해주기를, 혹은 최소한 들어주기를 요구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들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시간, 조언, 심지어 경제적인 도움까지도 자신들의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을 긋거나 나도 내일이 바쁘다고 하면 그 즉시 태도를 바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때 나오는 가장 비열한 무기가 바로 과거의 희생 강요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뭘 했냐? 너는 잘 살면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내 현재의 의무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죄책감을 심어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교활한 심리전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징징거림과 불행한 이야기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어둡고 무거운 감정에 짓눌리게 됩니다.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으로 여러분의 활력은 바닥나고 우울감과 피로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후 시간이 이들의 감정적 뒷수발을 드는데 탕진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에너지가 줄어들면 감정적 피로는 곧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직결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이 취미 활동을 할 시간, 친구를 만날 시간, 혹은 단순히 편안하게 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활력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피해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대상, 즉 가까운 형제자매를 감정적 먹이로 삼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깨는 독성 관계입니다. 이 감정적 흡혈귀에게 계속 에너지를 내어주다 보면 여러분은 노년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의무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황혼기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노년기의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절대 걸려들지 마세요. 셋째, 내 삶을 멋대로 재단하는 꼰대 혹은 비교 중독자 관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젖어 사는 형제자매죠.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심지어 재산 상황까지 가십거리로 만들고 평가절하합니다. 심지어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의 삶에 왈가왈부하며 자신들의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려 들죠. 문제는 이런 관계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노년의 삶인데 이런 형제자매의 질투, 섞인 시선과 끊임없는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기력을 소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타인의 평가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이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노년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꼰대 혹은 비교 중독자 형제자매를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경고하는지 지금부터 그 섬뜩한 심리를 파헤쳐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선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이 평온한 독립을 회방놓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중독된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마치 평가위원 같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저울질하고 가십거리로 만들며 조금이라도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악의적으로 부풀려 공격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너보다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러분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쪼그라든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죠. 가장 흔한 공격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내 며느리 혹은 사위는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많다더라. 내 아들 혹은 딸이 하는 그 일은 미래가 없다더라. 같은 질투 섞인 폄하와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험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실패작으로 만들려는 악랄한 시도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꼰대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시대적인 가치관과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낡은 성공의 기준을 들이대며 여러분의 삶을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조금 다른 방식의 노후를 즐기려고 할 때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돈이나 아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간섭하고 훈계하려 들죠. 마치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무단 침입자와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지만 노년은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끝없는 비교와 평가로 여러분을 다시 그 굴레 속에 가두려 한다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의 부정적인 평가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들의 질투 섞인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노년의 삶은 이미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불안감, 상실감 등 외부의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부의 적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기력 소진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가장 큰 손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은 타인의 평가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시선과 비교에 갇혀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비교 중독자 형제자매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자기 방어입니다. 그들의 독설과 비난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한 방어막을 치세요.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만날 수밖에 없다면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무심함을 무기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이 치명적인 관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 혹시 여러분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진 않나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진짜 행복에 집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낡은 프레임, 이제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단 하나의 결정, 오늘 내리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셨다면 사죄드리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